네, 다음은 일직동입니다. 일직동은 소화동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일직동의 경계는 이 빨간 선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일직동이 되겠고, 일직동 지식산업센터들의 특징을 보라면 일단 가장 먼저 꼽는 게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 1호선 광명역. 근데 이것도 좀 더 살펴보면 광명역이 있긴 한데, 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꺾여서 안쪽으로 단독으로 있는 지하철역이 되겠습니다. 배차 간격이 워낙 길기 때문에 뭐 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이긴 하지만 뭐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광명역 KTX 버스 종점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장 교통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일직동보다는 소화동이 출퇴근이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직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안산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2024년에 개통 예정인 곳입니다. 그래서 일직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계속해서 분위기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상승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는 먼저 M클러스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M클러스터는 위치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위치.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01번지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29,000평입니다. 29,000평 중대형 규모가 되겠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7층까지 지어졌습니다. 준공은 2021년 1월에 했고요. 입주율은 현재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막을 보면은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설계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이제 관계자분들과 임장을 같이 나가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 그리고 복도 공간도 좁기 때문에 쓰기에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입주율도 70%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투자자가 대부분 진입한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준공이 나는 시점에서 임대가 안 맞춰지면 관리비랑 이자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호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초기에 한 호실들은 임대가 또 맞춰졌고요. 아, 인테리어를 하면 임대가 나가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모든 호실들이 다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다 이제 평균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다 똑같은 호실, 뭐 이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싼 호실이 계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낮췄더니 계약이 되네? 임대가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임대가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한 곳들 중에는 이 위에 소화동, 준공된 지 11년 된 SK 테크노파크보다도 저렴한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호실들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가 안 맞춰지네, 추가로 비용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네, 그런데도 안 나가서 뭐 월세를 깎았네, 그러면 실패한 투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당장의 임대 수익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이거 보고 투자한 거죠. 신안산선 개통, 크게 오를 걸 보고 투자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임대를 맞추면서 버틸 겁니다. 버텨서 신안산선 개통 후에 어느 정도 시세가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급하게 임대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바로 GIDC 광명역 때문인데요. GIDC 광명역은 이 광명 일대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연면적 81,000평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M클러스터 바로 아래쪽에 공급이 되겠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9층까지 3개 동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21년 11월 예정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클러스터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 GIDC가 준공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임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를 낮춰서라도 추가로 인테리어를 해서라도 임대를 놓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입주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클러스터와 GIDC를 보면은 일단 입지는 똑같다고 보여지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임대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곳을 선택을 할 것이냐? 당연히 지하철역 조금 더 가깝고 규모가 더 큰 GIDC 광명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M클러스터의 소유자분들은 GIDC 준공 전에 어떻게 해서든 임대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광명역 자이타워입니다. 광명역 자이타워는 광명역 뒤편에 이쪽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일직동 515-1번지가 되겠고요. 여기도 연면적 36,000평 규모의 중형대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로 2개 동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광명역으로부터 도보 3분입니다. 준공은 2019년 8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의 많이 주시는 곳들 중에 하나죠. 광명의 어반브릭스입니다. 어반브릭스는 광명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반브릭스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오피스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2-3번지가 되겠고요. 여긴 연면적 10만 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하 8층부터 지상 27층까지 들어가겠고요. 어반브릭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 이 어반브릭스와 지하철 출구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광명역 앞으로 어반브릭스가 있고 이쪽으로 지하철 출구가 연결된다는 점이죠. 어반브릭스는 상가, 영화관, 오피스텔, 호텔이 들어갑니다. 어반브릭스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호텔 느낌 나는 오피스, 그리고 KTX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어느 정도 뭐 돈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피스 충분히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에 대한 지역 분석을 했습니다. 하안동, 소화동, 일직동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광명은 서울 인접해 있는 곳으로 뭐 기업들도 많이 포진돼 있고 앞으로 재개발, 3기 신도시, 지하철 등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형성할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곳들 분양가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을 좀 살펴보고 피를 주고 사거나 아니면 임대가 맞춰진 곳, 수익률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그런 곳들 중에 선택지, 광명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명 지역도 그런 면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